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쌍특검법 네. 결국 또 폐기됐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이 보낸 그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까지 세 개 법안에 대해서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본회의에는 국회의원 300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전원 참석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 결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세 법안이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 폐기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일단 뭐 이제 구성 내용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찬성이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 이렇게 나왔고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구성은 거의 똑같은데 한 표가 이제 기권이냐 무효냐 요 정도 차이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국회에서 이제 폐기가 됐고요.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에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였으니까요. 뭐 특검법 두 법안들에 비하면은 찬성표가 다소 좀 더 빠졌습니다. 이건 아마도 비교해 보자면 개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신당 표 3표에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빠져나간 표가 몇 표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병 특검법이나 다 194표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야권 표가 모두 찬성표라고 치면 192표인데 두 표는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으로 넘어온 표가 두 표가 있다라는 거고 적어도죠. 네, 적어도 두 표가 이제 찬성으로 들어왔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대가 4명이라는 얘기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총 108명이기 때문에 반대 당론을 무시하고 4명이 이탈이 나왔다. 그게 아마 이제 무효와 기권으로 이제 빠졌을 텐데 찬성 2표, 무효나 기권 2표 이렇게 해서 이제 4표가 이탈표가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이탈을 예상했었나요? 그게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취재한 뭐 기자들의 예상으로는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 그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그래야 이제 친한계 국회의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속적으로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오늘도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이 한동훈 대표도 이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표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표 단속에 나온 정황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원내 지도부를 이제 따로 불러서 그리고 상임위원장단까지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면서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4표가 이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표 단속에 어쨌든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공했지만 또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들도 이제 그 부분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본회의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탈표가 나와서 단일 대우가 깨진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끊으면서 단일 대우가 확고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지속될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예상보다는 더 나왔는데 왜 이탈표가? 이게 어제 그 만찬에서 그제 만찬에서 우리는 하나다 외친 다음에 약간 2표 정도는 적어도 예상 못한 이탈표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권이나 무효도 고의로 그랬는지 뭐 기권은 의지를 가지고 했겠죠. 무효가 잘못해서 무효표를 찍었는지 아니면 좀 고의로 무효표를 찍었는지 뭐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단일 대우가 좀 흔들한다는 평가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보통 이렇게 이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는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의원총회를 할 때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이 표현들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 써가지고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보는 것이 맞겠죠. 거기에 이제 표결을 할 때 이제 적어내는 것이 뭐 어려운 단어들도 아니고요. 한자로 쓰더라도 이제 가자나 부자가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아니고. 그건 외워서 들어가겠죠. 아무리 몰랐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글로 그냥 가부를 써도 되기 때문에 잘못 써가지고 기권이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다만 이제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싶지 않은
심리 상태일 때 그럴 때는 뭐 일부러 좀 흘렸어가지고 뭐 잘 못 보게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게 이제 무효표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당론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드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특히 이제 명시적으로 찬성 표결을 하겠다라고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은 안철수 의원 한 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인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이제 김영 표결 때도 1차 표결 때도 본인이 그 본회의장에 남아가지고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했었던 국민의힘 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여기에 이제 찬성표를 했다고 이제 카운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찬성으로 돌아선 나머지 한 표는 우리가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특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잠정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라고 후보군으로 꼽는 의원들은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뭐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던 의원들, 뭐 김재섭 의원, 소장파 이제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부산의 이제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김건희 특검법이나 혹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찬성 표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표결을 앞두고 방송에 나갔을 때는 지금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 혹은 뭐 위헌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굳이 공개적으로 찬성해놓고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놓고 표결 가서는 찬성을 할 가능성은 또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도 예상 못한 숨어 있는 반대 찬성표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샤이 찬성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그 표가 적어도 찬성 한 표, 무효나 기권 2표 정도는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야금야금 찬성 표결이나 당론에 반대하는 표결이 많아질 경우에는 나중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좀 불안감이 당내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탈을 최대 4표라고 감안을 했을 때요. 그 자체로는 뭐 큰 이탈은 아니라고 여당 입장에서는 자기 위안을 하더라도 이게 8표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문턱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절반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절반이 채워진 거죠. 뭐 이전에 한 2-3표 정도였었던 이탈 어떤 규모에 비하면 조금씩이지만 이탈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여당 의원 여기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이번까지는 단일 대우가 유지될 것이면 다음은 모른다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제로도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서도 그런 기류가 읽히는 것이 오늘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특검법이 이번은 그렇다 치고 뭐 한동훈 대표도 이제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답변이 뭐였냐면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보겠다라는 의견에 이제 가까운 거라서 그럴 경우에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보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김건희 리스크가 이제 커질 경우 확산될 경우에는 다음 특검법 표결 때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걸로 이제 보이는 대목이고요. 적어도 어떤 단단한 단일 대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정도 표현도 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뭐 친한계 의원들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방송에 나와서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뭐 여러분이 계셨고요.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래서 뭔가 용산에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다음 표결 때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언론에 비실명으로 이제 언급하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 표결이 다시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지금 당 내에서도 좀 이제 불안해하는 어떤 이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권의 그 내부 갈등은 점점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지금 이제 최근에 촉발시키고 있는 게 김대남 사태라고까지 이야기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관련된 논란인 건데 지금 지도부는 상당히 좀 강경하게 이 사안을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친윤계 의원들 쪽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를 키우느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를 키우는 거 결과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랑 정면으로 어떤 배치되는 발언인데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윤리위원회도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대표의 이름으로 대표의 입으로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도부가 왜 지금 이렇게 일을 키우느냐,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그러면서 친한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꼭 대통령실이 배우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얘기를 했다. 예. 그러니까 친한계가 이 일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친윤들을 겨냥을 한 건지 아니면 지도부한테 뭔가 불리한 게 있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마치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 혹은 한동훈 대표와 용산의 갈등인 것처럼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지금 이제 당 바깥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한순간 흘러가는 여당 대표가 자기를 비판한다고 감찰을 지시하는 거는 쫌생이나 할 짓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의 얘기만 나오면 한결같군요. 그러니까 어떤 일관됩니다. 보면 속된 말로 이제 쌍심지를 켠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외가 없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독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대표를 향한 뭐 그 전에는 이제 대표 출마를 저울질할 때부터 굉장히 좀 강한 비토 정서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홍준표 시장의 비판이 약간은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비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남 씨가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 이러이러한 정책이나 이러이러한 행위는 뭐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비판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공격이었다는 거죠. 공작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의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고요. 그리고 그 정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고요. 그거를 비판 못하느냐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 좀 홍준표 시장도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입틀막 상황이냐라는 이제 물음이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덧붙인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거 그만하고 국정감사 대책에 전념을 해라. 그러다가 박근혜 시즌 2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박근혜 시즌 2라는 거는 소위 이제 국정농단 정국을 떠올리게 하는 말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당 내의 갈등이 이제 커지다 보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격에 여당이 협조하는 그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 갖고 있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말인 거거든요. 뭐 결국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겨냥하는 포인트는 당내 지지층을 향한 공포 마케팅. 뭐 이렇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시끄럽군요, 여당이. 그런데 이 어떤 나경원, 홍준표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이 어떤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와는 각을 세우면서 계속 어떤 아직까지는요. 이 단일 대우에 중심을 두고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주로 이제 일단 용산을 어떤 보위해야 된다라는 쪽에 좀 강조점을 친윤계에서는 좀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특히 친한계 인사들은 지금의 대치 정국을 이제 쉽게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변인인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히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오늘도 뭐라고 썼냐면 연봉 3억 원에 제네시스 관용차를 받는 신의 직장을 가서 탈당을 하는 한이 있어도 사직은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상조사를 두고 시끄럽다고 하는 그러면서 해당 행위 쫌생이 짓이라고 이제 비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제 직격을 한 겁니다. 어찌된 일이 우리 보수 일각은 마치 김대남의 연봉 3억과 제네시스 관용차를 지켜주기 위해서 총 단결하여 나서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김대남을 보호하려고 이 당내 인사들이 나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김대남 녹취에서 우리 대통령에게도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정치 경력이 짧아서 그런가 이런 반응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친윤계와 직접적으로 각을 세우면서 그 말을 이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새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은 말입니다. 자신이 허풍 떨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허풍 떤 사람이 감사 자리에 공기업 감사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상황을 그냥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한계한테는 특히. 친한계에서 특히 이제 그 부분에 의혹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럴 거면 먼저 김대남을 사퇴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인 그러니까 건데. 친한계 입장에서는 당연히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허풍을 떨어서 본인 말대로 허풍을 떨어서 용산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한 사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했었던 인사. 대통령에게 아주 어떤 비열을 섞어가면서
대통령을 폄하했던 한 사람을 공기업 굉장히 노린자의 공기업 자리에 그냥 앉아 있게 놔두는 건 도대체 뭐냐? 뭐가 책이 잡혔기 때문에 이러냐? 이런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김 전 행정관의 그 감사 자리 거취를 결정할 법적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근 감사에 임명이 됐고 녹취록 파문은 공직에 재직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 씨가 스스로 결단하기 전에는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식 입장이긴 합니다. 저는 그 공식 입장대로 나올 줄 좀 짐작은 했어요. 뭐 예상은 하셨다는 거죠? 짐작은 했는데 물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 특히 이제 대통령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꼭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용산의 권력이 감사 자리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간접적으로라도 사퇴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권력이냐. 이건 전통적으로 그동안의 권력을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건 거의 어떤 사실관계에 가까운 얘기 아닌가요? 굳이 따지자면 헛기침만 해도 알아서 그 자리의 향배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이제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나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고요. 모르죠. 이번 정부는 법과 원칙을 워낙 엄밀하고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감사 자리에서 못 물러나란 말을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오늘 이제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대남 전 행정관의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나온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또 다른 고위 관계자한테도 취재를 했는데 이런 파문을 일으킨 상황에서 공직을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마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거나 혹은 용산에서는 직간접적으로 거취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물러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지 않나 싶은 것이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 이제 상임 감사가 KBS하고 이제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 기존에 해왔었던 입장의 반복입니다. 본인은 뭐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 뭐 그런 취지의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물러날 사람이었더라면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굳이 KBS하고 별도의 서면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근데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지금 국민의힘 했지만 그리고 이제 공직에 이제 출마를 했었고요. 그것도 선임 행정관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허풍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약간 비하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난 허풍이었고 뭐 미안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거. 그것도 당과 집권당과 어떤 용산이 가만 놔둔다는 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관찰하기에는요. 뭔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무엇인가 말을 할까봐 좀 꺼려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무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뭐 김대남 전 행정관을 증인 채택을 해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이제 후속 보도들이 추가로 나온다거나 지금 이미 이제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는 3차 보도, 3차 녹취 파일 관련된 보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라서 파문이 더 커질 가능성만 남은 건데 그래서요. 통상적인 여의도 문법대로 하자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은 일단 직에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언론의 어떤 그 취재 반경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산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이제 조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은 좀 들긴 합니다. 나는 허풍 떨었어요. 한데 이 감사 자리는 지키겠어요. 이게 하여튼 정상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이상한 상황이긴 통상적이지는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오늘도 이제 추가로 보도가 하나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JTBC에서 이제 보도 예고를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차 주포였던 이모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너스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들었다는 얘기를 검찰 진술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차 주폭 이모 씨한테 주식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작전을 잘 수행하면 보상 차원에서 이제 주식을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했다라는 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추가로 더 했다고 하는데 예. 광고 듣고 나서 예.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던 연장인데요. 일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건희 여사가 있는 자리에서 예. 잘하면 주식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얘기는 뭐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예. 김건희 여사도 이 주가 관련된 어떤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 작전 움직임이다라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제 만약 그 주장대로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건 이제 본인이 검찰에서 했다는 주장이니까. 진술이니까. 만약 진짜 그 진술대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그렇습니다. 된다는 얘기겠죠. 예. 뭐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 12일이니까요. 1차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거고 1차 사건은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술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또 이제 했었던 말이 권오수 전 회장이 굉장히 열변을 토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코파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면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코파트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자동차 경매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업체하고 뭔가 이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입장에서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부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이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건 자칫하면 정보를 안 내부자 거래의 이제 어떤 정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오늘 저녁에 어떤 보도가 나오는지 그게 이제 실제로 검찰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된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결 앞두고요. 아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용산학원 갈 때까지 갔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뭐냐면 그 행사 참여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표결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그만큼 갈등의 골이 깊다라는 건데요. 이거 이번에 이제 그 며칠 전에 논란이 됐었던 게 한동훈 대표가 9월 30일에 참석하기로 했었던 한국경제신문의 이제 창간 기념식 행사를 30분 앞두고 취소를 했는데 불참하겠다 통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대통령과 마주하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서 취소한 거 아니냐라는 물음표가 따라붙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확인된 내용을 보니까 행사 참석 불참을 결정한 배경에 윤 대통령 쪽에 이제 비토가 작용을 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초에는 주최 측에서 윤 대통령이 앉을 테이블 제1번 테이블하고 그 바로 옆 테이블에 여야 대표들과 정치인들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윤 대통령 바로 옆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가 앉게 돼 있었는데 대통령실 쪽에서 그랬다는 거죠. 윤 대통령의 바로 옆 테이블에 한동훈 대표가 앉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요청을 주최 측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 테이블에 기업인들을 앉히고 그 건너편인 3테이블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여야 대표 정치인들이 이제 앉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전달받고 좌석 배치표가 달라진 걸 확인하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불참을 선택을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다른 긴급한 일정이 생겨서 이제 불참한 거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30분 전 불참 통보라는 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좀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불편한 기류들이 거기에 작동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좀 따라 붙는 겁니다. 그 보도가 맞다면요. 한동훈 대표는 계속 독대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독대는커녕 대통령은 옆에 있는 것도 싫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1대1로 만나는 독대는 원하지만 한 다리 건너서 기업인들보다 좀 홀대받는 그림은 뭐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대통령의 입장에서요. 대통령 입장에서요?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당신이 옆에 있는 것도 좀 불편해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눈을 마주치기도 싫다 뭐 이런 것처럼도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인사를 건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함께 가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어떤 충분한 정황은 되는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더 깊어 보인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